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천병원 김상곤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골술, 왠지 이름이 좀 무서워 보이죠? 절골 하니까 뭔가 뼈를 부러뜨릴 것 같은 느낌?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절골이라는 거는 상당히 예쁘게 벌리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뼈를 부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남아있잖아요? 여기 남아있으면서 벌려주게 되니까 잘 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골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근이죠, 근이. 위쪽을 벌려준다 해서 근이죠, 근이.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오다리 교정 수술을 하죠. 반대도 있어요. X자 다리를 교정해주는 방법도 대퇴골에서 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인데 생각보다 이게 수술할 때 인대가 좀 중요해요. 인대 상태가 우리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을 때 말인데요,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게 되면 결국은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온다 그래요. 반드시 온다. 예를 들어서 전방이 파열해요. 파열이 되면 그 다음에 안 좋아지는 게 연골이에요. 특히나 연골 중에서 안쪽 연골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안쪽 연골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오다리 변형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인대가 중요한 거예요. 인대 때문에 오다리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벌써 오다리가 되면 내측 관절염이 왔어요. 관절염이 왔고 전막 십자인대 파열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골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절골이 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절골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또 전방 십자인대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방을 먼저 하게 되면 오다리 변형은 남아있고 연골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수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순서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오다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십자인대 쪽으로 가야만이 이게 원래 순서대로 회귀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후방 경사 때문에 그래요. 요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럼 후방 십자인대는 어떻게 할까요? 내반 변형이 왔어요. 오다리가 있는데 만성적으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후해방인대 손상이 있으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상당히 절골술을 하면 좋아요. 절골술을 하게 되면은 후방 경사가 증가하게 됩니다. 후방 쪽이 튼튼해져요. 후방 쪽이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후방 경사가 증가돼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절골을 하게 되면은 벌려주는 거죠. 이렇게 벌려주게 되는데 이게 앞이고 뒤에요. 절골을 하게 되면은 뒤쪽으로 좀 더 많이 같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쪽이 좀 더 벌어지게 돼요. 앞쪽이 벌어지면서 뒤쪽으로는 이렇게 각도가 상당히 타이트해지게 됩니다. 후방의 경사가 증가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후방 경사는 이 라인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후방 경사가 증가됐다라고 하는 거죠. 후방 십자인대 이게 뒤쪽에 붙는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더 내려가게 되니까 후방 쪽은 타이트해지는 거죠. 후방 십자인대한테는 좋다 그러죠. 이게 더 이렇게 타이트해지니까. 그래 반면에 이제 후방 경사가 증가되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는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후방 경사가 오다리를 하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가 좀 안 좋아지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오다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측 측부인대 파열도 있죠. 내측 측부인대 생각보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심하게 내측인대가 안 좋게 되면 절골술을 하면 안 돼요. 절골술의 금기사항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가 안 좋고 염증이 심하고 내측인대가 흔들흔들 그리고 안 좋게 되면은 요 절골술을 하면 안 됩니다.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후방 경사 이해되셨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방 십자인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했을 때는 나중에 전방 십자인대를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똑같이 그냥 후방 경사 똑같이 적어가지고 수술하면 돼요. 절골술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전방이 안 좋은데 수술하기는 애매한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후방 경사 값을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절골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만 줄여가지고 각도를 좀 줄여주면은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좀 줄게 되니까 좀 괜찮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후방이나 후해방이 안 좋게 되면 경골 경사 각도 마음 놓고 올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전방과 후방의 차이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후방 형사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인대 상태를 좀 봤으면 우리가 비만, 살이 찌면 절골술 못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가능합니다. 체중과 그런 관절염에 관해 발생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거리예요. 논쟁거리. 통상적으로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합병증은 좀 많아요. 염증도 좀 생기고 그래 좀 아파하는 것도 좀 많아요. 붓기도 하고. 그런데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비만도 있어요. 비만도 있지만 근데 수술하고 다 잘 걸어다니고 운동 잘하고 있어요. 나이입니다. 나이는 이제 65세 이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응증이에요. 62세 이하에서 수술하게 되면 좋다 그러죠. 하지만 7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질 향상 및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70세까지도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해서 수술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꼭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보다는 활동력이 중요하죠. 활동력. 내가 얼마만큼 운동을 많이 하느냐. 70대라고 해가지고 집에만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80대라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걷고 뛰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체적인 이렇게 나이가 좀 올라갔어요. 70대 중반까지도 그런 여유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된 거죠. 집에서는 어떻게 평생 살아요? 운동도 하고 즐기면서 살아셔야 되잖아요. 맞죠? 인공관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공관절. 그래서 나온 이야기 인공관절이에요. 인공관절은 뼈와 연골을 모두 절제해가지고 금속 및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관절염이 막 생겼어요. 여기도 관절염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를 다 깎아요. 휙 깎고 여기도 휙 깎아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일자로 깎아요. 뼈를 일자로 깎습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을 여기다 씌워요. 그 다음에 금속 모양을 싹 씌우게. 그리고 또 한 개를 이렇게 톡 이렇게 해서 씌우고 금속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금속이에요. 여기는 금속이.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이제 플라스틱을 넣어요. 그래서 이게 인공관절이에요. 여기는 금속, 여기도 금속, 여기는 플라스틱.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기 때문에 닳겠죠. 특히 플라스틱이 좀 닳아요. 계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체중 때문에 닳는다고 그러죠.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절골술 등의 다른 수술을 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데 절골술을 하게 되면 이 수술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공관절은 또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닳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인공관절은 아껴서 잘 씁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인공관절을 무리한 운동하면 안 됩니다. 인공관절이 닳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재수술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재수술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특히나 인공관절은 처음에 수술하게 되면 만족도는 다 거의 비슷하게 좋아요. 하지만 재수술하게 되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관절 하게 되면은 너무 과격한 운동, 여행도 많이 다니지 말고 농사 같은 거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닳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공관절 하면 운동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절골술은 금속 안 넣죠. 그대로 본인의 뼈를 그냥 돌려주는 거죠. 오다리를 그대로 일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되지 않는다. 본인 관절이기 때문에 나빠질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통증을 치료하는 소식입니다. 인체적인 축을 바꿔줘서 좋아지는 방법이죠. 상당히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관절안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축을 바꿔주기 때문에 관절 내부는 그대로예요. 안쪽에 있는 축만 바깥으로 빼주자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원래는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그래요. 중심선을 이쪽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2%에서 65%가 좋다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주게 되면 좋아지겠죠. 내측에 가해지는 하중이 밖으로 빠지니까 당연히 안쪽에 압력이 줄어들고 접촉 면적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절골술 이후에 삶의 질이 향상되죠. 그래서 운동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절골술하고 조금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관절염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관절염이 있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좀 아파하는 거고 그런 분들만
우리가 잘 치료도 해줘야 돼요. 재활도 하고 약도 먹고 주사 치료하면은 좋아지죠. 그러면 운동 가능하고요. 유행 가능하고 그리고 놀기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내용을 좀 다 알아봤습니다. 인대 상태, 비만, 나이, 인공관절염 비교까지 좀 알아봤거든요. 조그만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더 집중해서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관절염이 오면서 결국은 절골술 수술까지 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아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20년간 무릎 통증이 있었고 지방대학병원에서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심하니까 그냥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요. 2, 3년간 병원에 입원 치료까지 하셨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입원을 한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요. 순천병원을 방문하셨는데요. 진단명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내측 반활성 연골 파열, 내측의 골관절염, 있으면서 오다리, 내반 변형까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절골술을 하고요. 줄기세포 카티스템 하고 연골 절제술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절골술한 부위가 좋아지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나중에 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하면은 결과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전방 십자인대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안 좋아요. 절골술을 하게 되면 뭐가 증가된다 그랬죠? 후방 경사가 증가되고 그래서 앞쪽의 전방 십자인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꼭 절골술을 먼저 하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옵니다. 꼭 순서를 지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위리아서 보니까요. 내반 변형이 9도입니다. 여기가 오른쪽이죠. 여기 6도입니다. 6.5도. 왼쪽 같은 경우에 9.16도. 꽤 많이 벌써 증가됐죠. 건측에 비해서 3도 정도 벌써 증가돼 있더라라는 거죠. 중심 체중의 라인도 가운데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진행하고 있죠. 여기가 50%고 여기가 25% 보면은 17%, 18% 정도까지 그래서 내반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거의 10도에 가깝죠. 자, 그래서 이 연골이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여기는 달라붙었죠. 이런 경우는 종이 한 장, 깻잎 한 장도 안 들어가는 심각한 관절염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레이드 4라고 얘기합니다. 4단계 관절염. MRI 찍어보는데요. 내측의 연골이 파열됐어요. 내측의 연골이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 테두리가 보여야 돼요. 골연골 부위인데 여기는 안 보이죠. 골관절염이 이미 진행된 거죠. 그래서 연골은 있긴 있는데 벌써 다 빠져나가 있고 내측인데도 안 좋게 되고 자, MRI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전방 십자인대가 안 보입니다. 만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방 십자인대도 뒤로 휘어져 있죠. 드러나 있는 상태가 보이죠. 만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이렇게 보입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있고 탱글탱글 해야 되는데 흩날리죠. 흩날리고 섬유성 조직으로만 대체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파일이죠. 내측에 있는 반활성 연골 파일인데요. 거의 없죠.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조각조각 돼 있죠. 그래서 연골은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거 이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깨매지 못해요. 봉합이 안 되니까 이걸 내측 반활성 연골 절제술 해주는 게 나아요. 괜히 놔두면 더 아프고 봉합해도 안 붙기 때문에 절제술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근데 관절염이 와 있죠. 관절염이란 거는 골연골 부위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뼈가 드러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이죠? 위아래 뼈가 드러나 있는 심한 골관절염 4단계의 병변이 보이는 거죠. 4단계가 제일 심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 부위에는 구멍을 뚫게 됩니다. 구멍을 뚫어서 약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 약을 우리가 카티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은 줄기세포하죠. 태아 탯줄에서 세포를 떼서 배양해서 넣게 됩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가 채워지죠. 그리고 여기가 재생이 되는 거죠. 자, 절골술 이후에 내반 변형이 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깥쪽으로 우리가 빼지는 않아요. 62%까지 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나중에 전방 십자인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62%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우리 목표는 50에서 60% 사이까지 내보내면 되겠죠. 어쨌든 너무 많이 가서 X자 무릎이 되게 되면 후방 경사가 증가하면서 전방 십자인대도 안 좋고 그리고 또 X자 무릎 자체가 전방 십자인대 안 좋아요. 수술 2년째 보니까 뼈는 거의 다 붙었어요. 카티스템 수술 부위가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됐죠.
어쨌든 카티스테만 부위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좋아지려고 하면은 절골술이랑 같이 해줘야만 좋아지죠. 카티스테만 단독을 하게 되면 서로 붙어가지고 결국 안 좋아지죠. 반드시 같이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보니까 골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전방 십자인대 자리에 뼈가 많이 자라났죠. 이렇게 만성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뼈가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골극이라고 하죠. 골극. 뼈를 다 깎았어요. 아유, 뼈 깎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다 깎았습니다. 이걸 다 깎아가지고 전방 십자인대 자리를 확보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골극에 눌려서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또 재발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하도 오래된 만성 파열이라서 자가근을 좀 사용했습니다. 자가근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혼합형 재건술을 했죠. 남아있는 잔존인대 공학까지 같이 했죠. 수술 후 MRI 보면 전방 십자인대 괜찮죠? 깨끗하게 굵게 올라가고요. 여기도 우리가 잔존인대 살린 것도 좀 보이죠? 엑스레이 보니까 금속판은 다 빼고 새로 이렇게 스크루 박아서 전방 십자인대를 고정을 해줬죠. 이렇게 다 해줘야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죠. 절골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자. 이런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인공관절보다는 역시 절골술 수술이 좋겠죠. 그래서 나이가 되고 활동량만 되고 목발 잡을 힘만 된다 그러면 절골술 수술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거예요. 오늘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